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아침 기온 한 자릿수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찬바람에 체감상 더 춥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하루 사이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따뜻한 겉옷 챙겨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의 아침 기온은 한 자릿수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9.1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낮습니다. 찬바람에 체감상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은 바람까지 강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불어드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경주가 7도, 영덕과 울진 8도, 포항이 9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16도, 포항과 영덕 17도, 경주 18도로 낮 기온도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입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10도, 독도 1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4도, 독도 1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설고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뚜렷한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날은 점점 더 건조해지겠고요. 때이른 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경북도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태풍 흰남노 피해 복구 문제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문제, 고준위 방패장 추진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 이철우 지사는 수백 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기록적 폭우에 대한 대비가 쉽지 않고 고준위 방패장도 추진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포항 흰남노 피해 복구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화두가 됐습니다. 특히 흰남노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면서 순식간에 피해가 커졌는데 하천 부실 관리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구청이 사실은 하천을 관리하는 주무청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2번씩이나 감사도 하고 그래서 지침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포항시에. 그런데 그게 잘 안 따라줬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록적인 폭우에 대처가 어려웠다며 철저한 대비는 사실상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물그릇에 비해서 너무 쏟아진 비를 감당이 안 돼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이 크게 들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앞으로 500년 빈도에 맞춰서 시설을 보수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울진 산불과 포항 태풍 등으로 인한 구호 재난성금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지원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질타가 나왔습니다. 이런 자금 갖고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탄력적으로 조금 더 집중해 줄 때라든지 이런 거를 좀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후 위기 시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에 대해서도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후쿠시마에서도 이 쓰나미가 온다고 해서 원전을 저렇게 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원전은 굉장히 민감하고 어떤 균형점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통제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사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준위 방패장 건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고준위 방패장도 정부 차원에서 빨리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경북도에서도 경주 지역은 못하게 되어 있고요. 다른 지역은 저들이 요청받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한편 국정감사가 열린 경북도청 앞에서는 태풍 흰남노 피해 유족들이 집회를 열고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태풍과 집중호우로 저수지 범람 사고가 속출하고 있지만 저수지 노후화가 심하고 방류시설 설치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21개소 가운데 62.1%인 2,124개소가 내구 연한 60년을 넘었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물의 비상방류를 위해 필요한 사전 방류 시설이 설치된 저수지는 15.6%,
간이 방류시설이 설치된 저수지는 14.3%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재난재해로 발생한 전국의 저수지 사고는 4건이며 이 가운데 경북에서 경주 왕신저수지, 경주 권희저수지 등 2건이 발생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여성 직원이 남성 상사와 직원 등 4명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넉 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력을 가한 20대 남성 선임 직원은 구속됐고 50대 남성 상사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포항제철소의 한 여성 직원의 집에 같은 직장 남성 직원이 강제로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은 뇌진탕을 입을 정도로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넉 달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유사 강간과 특수폭행,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직장 선임인 20대 남성을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CCTV 영상과 양측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상사도 송치됐습니다. 이 상사 역시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동료 직원들로부터 강제 추행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기도 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경찰은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된 나머지 남성 상사 2명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검찰에 넘기지 않았는데 피해 여성 측은 이의 신청을 통해 보완 수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이제 수사 결과에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로운 증거라든지 유리한 법리를 찾아서 이의 신청을 진행하고 다시 검찰의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2차 가해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피해 여성의 집 앞에 찾아간 포스코 포항제철소 부소장 등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는 태풍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호우, 강풍, 해일, 지진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가입 유형과 소득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줍니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상가, 공장 등이며 풍수해보험은 피해 면적이 늘어날수록 보험금을 증액 지급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동시가 예천군과 행정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안동시장의 공약 사항인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예천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은 안동 예천의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기관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안동시 행정구역 통합추진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안동시가 안동 예천 행정통합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통합을 하려면은 뭔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항상 할 때마다 먼 훗날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통합이 진짜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느냐 하면은 도청 신도시가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이 조례안은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돼 오는 20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이변이 없는 한 의회를 통과할 거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작 예천에서는 안동시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에 반대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예천문화원, 예천 7개 유림단체에 이어 예천군 농업인단체 협의회가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고 시가지에는 반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통합이 돼갖고 어떤 논의도 없이 한마디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한다는 부분이 진짜 뭐 맘마미 보신 놈 모르지만 사전 협의도 없이 예천군을 압박하는 듯한 방식에 예천군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예천을 흡수 통합하려는 일방적인 욕심으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 입장은 아주 명백합니다.
안동-예천 통합추진 지원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안동에서는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돼 예천의 반발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제304차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울진군 의회가 제안한 울진 산불 재해구호성금 지원 현실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결의안에서 울진군의회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모금한 국민성금을 100% 집행해야 한다며 경북시군의회의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현실적이지 않은 성금 집행 방식은 재해를 입은 타 시군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결의안 채택을 통해 울진 이재민들에게 성금 집행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군의군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경북 국회의원들의 합의가 없어도 11월에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못 박았는데요. 그런데 군의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는 시기는 내년 7월이 될 전망입니다. 서성원 기자입니다. 군의군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법률안이 다음 달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월엔 결론을 내리겠다고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군의군의 담당 부서도 바빠졌습니다. 예산과 자치법규, 재산 등 분야별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시, 도, 군 공동협의에 제대로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조사업 같은 게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뭐 경상북도의 보조사업 근거 규정이 대구시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뭐 자치법규나 조례가 바로 신설될 수 있도록 그런 요구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난해 말 여러 실국이 참여하는 실무추진단을 만든 대구시도 경북도에서 지원한 각종 군의군 사업이 차질 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그 실무추진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우리 사업 계획이라든지 또 공유재산, 사무 인수인계 이런 작업들을 거쳐서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의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는 시기는 법안 심사 단계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회계 연도를 고려하면 1월이 최적기지만 촉박한 시간 때문에 사실상 힘듭니다. 행정안전부는 시점을 분기나 반기로 끊는 것이 그나마 자연스럽다며 7월에 무게를 싣고 있고 대구시도 7월로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군의군은 경북도, 대구시도 아닌 불편한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편입돼야 하지만 법안이 11월에 통과된 뒤라면 조금의 일정 조정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돼서 가면 좋은데 이제는 또 실무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마지막 이제 법안 통과되는 시점에서 그렇게 뭐 행안부와 대구시와 같이 날 잡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 군의군이 대구시 군의군이 되는 시기는 내년 7월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3등급을 받은 경주시가 올해 1등급을 목표로 강도 높은 특별 대책에 나섰습니다. 시장을 단장으로 클린 경주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3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고 20, 30대 공무원을 중심으로 청렴 주니어 보드와 시민 감사관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체감형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부패 취약 분야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항 블루벨리 산단의 공장 건립을 추진 중인 금화파이프와 주식회사 방산이 어제 포항시와 500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금화파이프는 2024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해 강관 생산 공장을 지을 계획이며 주식회사 방산은 400억 원을 들여 제철소 부산물을 이용한 친환경 건설 내화자재 생산 설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두 업체는 직원 90명을 새로 고용할 예정입니다.
포스텍 화학공학과 조기련 교수 연구팀이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목소리를 정확하게 감지하는 피부 부착형 마이크로폰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마이크로폰을 목 부위 피부에 부착하면 사람이 말할 때 발생하는 진동을 이용해 목소리를 감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 표지 논문으로 최근 발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김장채소류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농관원은 김장철 수요가 증가하는 배추와 무, 마늘, 고추 등을 재배하는 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 농약이 검출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농약 성분은 지난해 320종에서 올해 463종으로 늘었습니다. 잔류 농약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해당 채소를 생산한 농가에 이를 알리고 출하 연기, 폐기, 용도 전환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하루 사이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따뜻한 겉옷 챙겨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의 아침 기온은 한 자릿수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9.1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낮습니다. 찬바람에 체감상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은 바람까지 강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불어드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경주가 7도, 영덕과 울진 8도, 포항이 9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16도, 포항과 영덕 17도, 경주 18도로 낮 기온도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입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10도, 독도 1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4도, 독도 1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설고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뚜렷한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날은 점점 더 건조해지겠고요. 때이른 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